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유득공 선생의 유우춘전입니다. 학생이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보통 밥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조언을 해요. 그 과는 밥 굶기 딱 좋은 전공이야. 나중에 취직이나 되겠니? 이렇게 취직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공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예술 또는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훌륭한 예술가와 철학가들은 생계에 내몰려서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 후기의 현실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유호추는 악사입니다. 해금을 아주 잘 켜는 사람이지요. 유우추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정조 때 최고의 해금 악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실존 인물을 주인공 삼아 기록한 소설을 전개소설이라고 합니다. 전개소설은 보통 인물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럼 유득공 선생이 유우춘에 대해 내린 평가가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나는 유득공 선생이에요. 나는 서기공 덕분에 유우춘을 알게 됩니다. 서기공은 조선 후기 화가로 활동하면서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상을 차리고 검은고와 피리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나가 서기공 앞에서 해금 연주를 하다가 혹평을 듣습니다.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너무 못했거든요. 아이,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서기공은 아악과 소각 그리고 군대에서 쓰이는 제약까지 나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지요. 유우춘이나 호군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네.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아유,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여기서 서기공이 나의 실력을 비렁뱅이에 비유했네요. 당시 비렁뱅이들이 밥을 구걸하기 위해서 남의 집 앞에서 연주를 하곤 했거든요. 그들은 굳이 음악 수준을 올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조금만 소리를 내다가 곡식을 얻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는 아주 부끄러워져서 몇 달 동안 해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금대거사를 만나게 돼요. 금대거사는 옛날 현감을 지낸 유은경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사에게는 배다른 아우가 2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해금의 대가 유우춘이었죠. 거사의 말에 따르면 유우추는 용호영에서 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호영이 뭐냐면요. 조선 후기에 대궐을 경호하고 임금의 가마 곁을 호위하던 군영을 말합니다. 유우춘의 아버지가 무공을 세운 유은경이고요. 자기 자신 역시 유우춘의 해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신분적인 제약이 컸어요. 유우춘의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악기 연주자로서 생계를 꾸리는 유우춘의 모습이 반가워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일개 군졸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금대거사의 소개로 만난 유우춘은 정말 충직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유우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죠. 그를 2번째로 만난 날은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유우춘과 무사들이 찾아와서 술판을 벌이지요. 이때 나는 처음으로 유우춘의 해금 소리를 듣는데요. 슬프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기한 곡주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금대거사가 떠나는 날 나는 유우춘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가지요. 나는 그에게 비렁뱅이 소리 같은 실력을 면하고 싶다고 털어놓죠. 기억나시죠? 서기공이 나의 해금 실력에 면박을 주었던 일이요. 그러자 유우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라며 펄쩍 뜁니다. 오히려 자신의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에는 차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해금을 가지고 생계 유지라는 같은 목표로 연주를 하니까요. 보통 무슨 일이든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우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우춘은 3년 동안 온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기회를 다듬었지만 살림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중은 그의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반대로 거지는 한 몇 달만 해금을 다루고 나면 하루에 쌀 한 말에 돈까지 받습니다. 종실이나 대신들을 위해 연주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음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기만 합니다. 해금의 역사를 잘 아는 유명한 선비들도 연주를 이해하지 못했죠. 괜히 저들끼리 지식 자랑을 하며 불필요한 말만 하고
제대로 해금을 즐길 줄은 모릅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유일하게 유우춘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군기라는 동료인데요. 그마저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유우춘만이 자신의 해금을 이해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유우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배우려 하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해금 연주자가 되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던 유우춘은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에는 더 이상 해금을 연주하지 않고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작가의 논평에서 유득공 선생은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느냐 하고 예술가의 형편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 화가, 조각가, 소설가처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삶도 마찬가지였겠죠. 작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던 게 아닐까요? 즉, 작가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예술가가 가지는 순수한 고집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득공 선생의 유우춘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